서울의 한 의과대학. 이 학교 4학년인 김모 씨는 현역병으로 이미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다른 의대생들과 비교하면 5에서 6년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엄청 많이 반대를 했죠. 1년 이상의 시간을 더 사용을 해서 장교로 갈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 씨처럼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지난 2018년 100명, 작년에는 2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장교 복무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군의관 지원이 줄면서 비상이 걸린 곳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의대생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 병역 판정 담당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가 줄면서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 사이 줄어든 공중보건의는 100여 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빼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부족한 공중보건의 수는 38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기준으로 연 4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가량 급여를 더 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병장 월급 200만 원인 시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급여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50만 원 가지고는 3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관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국방 인력 정책이 아주 엉망이 되는 셈입니다. 군의관 부족이 결국 소외계층의 의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육군이 다음 달부터 한 달 반 동안 학군 사관 후보생 ROTC를 추가 모집합니다. ROTC 추가 모집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냥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의식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애초에 선택지에 없는 느낌? 실제로 지난 2016년 16,000여 명이었던 ROTC 지원자 수는 매년 2,000여 명씩 줄어들다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5,000명에 그쳤습니다. 지원율도 4대 1에서 1.5대 1로 반토막 넘게 떨어졌습니다. 필기평가와 신체검사, 면접 등에서 발생하는 탈락자를 고려하면 140명가량이 모자랄 걸로 예상됩니다. ROTC 인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건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탓입니다. 육군 현역병으로 갈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장교는 여기서 10개월을 더 있어야 합니다. 너무 복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냥 빨리 병으로 복무한 다음에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길게 복무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도 장교 복무를 꺼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 소위가 받는 기본급은 178만 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월 급여는 200만 원 안팎입니다. 오는 2025년 육군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 기본급만 따졌을 때 병장보다 월급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군 구조 개편과 함께 인력 구조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장교가 애국심 하나로 열정페이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사관 역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77.1%에 그쳤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군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모 소위는 부대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대 안 숙소를 이용해도 되지만 도저히 살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열악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지 최소 3, 40년 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수질이 문제였고 간음이라던가. 밖으로 나오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봉급 160여만 원에서 방값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생활은 늘 적자입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한 최모 중사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수당을 모두 합쳐 받은 이번 달 월급은 275만 원.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220여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직원을 모집하는데 230을 주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일하면 지금 군대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밤을 새는 당직 수당은 10,000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 먹는 급식비와 출퇴근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돈을 내고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군 학사장교를 비롯한 단기 복무 간부의 지원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당 현실화라는 것도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정말 이대로 변화 없이 간다면 좋은 자원들을 얻기 힘들고 미달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각종 대책을 검토했던 국방부가 다음 달쯤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을 대폭 증액하고 당직 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입니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직책의 휴일 야간 수당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P나 GOP 같이 상시 근무하는 그런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예산안 반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24.4대 1.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1학년 신입생 선발 경쟁률입니다. 총 330명 모집에 8,062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1학년 생도 중 10%에 육박하는 32명이 육사를 그만뒀습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명이었던 육사 자퇴생은 지난해 6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절반인 32명이 1학년 생도였던 겁니다. 생도 자퇴율 급증의 배경엔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당장 2년 뒤인 2025년부터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릴 예정인 것과 달리 초급 장교의 봉급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군인 봉급표 기준 올해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 5,300원, 지난해보다 3만 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28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해 각종 수당을 더하면 소위 기준 월 평균 세후 26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에 따라 수시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거주지 또한 제한되는 군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월급으론 젊은 세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초급 부사관도 마찬가지. 국방부는 지난해 12,500여 명의 부사관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어 목표치의 86%만 선발했습니다.